got some rich love. Just say hey man. 초보자를 위한 사연들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코인 리뷰를 처음으로 저희가 미스터 블록체인 나오고 나서 한 코인 리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고 요즘 핫하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꼭 알아야 될 코인, 투자해야 될 코인이라고 말을 그랬죠 지금. 이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면 혼나.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요즘에 굉장히 핫했던 이오스라는 코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오스가 무엇이냐?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2017년도부터 이제 저희 블록체인 생태가 굉장히 핫해졌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3세대. 자, 1세대는 뭔가요?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으로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 저희가 만나지 않고서도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 1세대 비트코인입니다. 자, 2세대는 뭔가요? 현철 씨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왜 2세대라고 이제 그러나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컨셉을 블록체인 위에 얹음으로써 이런 트랜잭션에 우리가 명령어를 넣을 수가 있게 된 컨셉이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스피드죠.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확장성, 즉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한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ERC20 코인들이 생기면서 여러 코인들이 이제 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 트랜잭션이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 거래량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몰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오스가 비싸게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몰려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3일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3일이 걸린다는 거는 이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리다. 그래서 이제 3세대가 나오죠. 3세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오스 그리고 카르다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인터넷 자체를 블록체인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오스 백서를 딱 보면은 딱 맨 위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어비앤비, 유튜브 이러한 저희가 쓰고 있는 웹사이트들을 블록체인화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빨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이오스는 거래 뭐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오스 측의 이제 테스트넷에서 실행을 해본 결과 한 5만 TPS 정도 된다고 하죠. 5만 TPS 한 트레드에 5만 TPS인데 멀티 트레드로 가니까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의 뭐 무제한에 가까운 비자보다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뭐 그건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믿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오스를 개발하고 있는 핵심 개발자가 댄 라리머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이오스를 투자하기 전에 댄 라리머가 어떤 분이냐, 지금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개발자 중에 거의 코어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전에 이오스만 한 게 아니라 이오스 전에 스티밋, 비쉐어스는 거래소이고 스티밋은 SNS인데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화 시켰을 때 그 처리 속도를 감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을 이오스 플랫폼 위에 올리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빠르고 왜 사람들이 SNS 같은 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송현철 씨? 그러니까 2세대와 3세대의 가장 큰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게스라는 게 이제 있어요. 게스 그러니까 뭐라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게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을 할 때 컴퓨터 파워로 돌리잖아요. POW니까. 그러면은 이제 게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썼는지를 계산해주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몇 게스가 썼다 하는 것은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우리가 썼다, 소모했다 이 트랜잭션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게스고 그리고 우리가 이 게스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스가 이만큼 썼다. 하지만 우리가 게스라는 거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환산을 해서 이 게스에 맞는 이더리움을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사용자가 항상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더리움 상에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쓰든 뭐 스마트 컨트랙트 돌리든 거래를 하든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게스가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은 게스든 무엇이든 뭐 이름을 뭘로 부실지 모르겠지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페이스북을 올리려고 하고 뭐 위키피디아를 올리려고 하고 에어비앤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클릭 한 번 하면서 돈을 내야 되면은 누가 클릭을 하겠어요? 누가 그걸 쓰고 누가 글을 읽겠어요? 근데 스팀잇을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시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팀 달러 없어도 들어가서 어마무시한 양의 정보들을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오스도 그거를 한번 했고 거기에서 좋았던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불 방법 자체가 달라서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3세대 블록체인의 핵심은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핵심 기술이 합의 알고리즘을 설명을 빼드릴 수가 없는데 또 우리 송현창 씨가 합의 알고리즘 스냅 영상을 찍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POW, POS는 제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EOS 같은 경우에는 DPoS 우리가 뭐 디파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좀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POS는 완전히 사용자들에게 분산이 되어서 구동이 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모든 사람들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오가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DPoS, Delegated PO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몇 명의 대표자가 선출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대표자가 선출이 돼서 이 대표자들이 자기를 이제 지지해줬던 자기 지지 세력을 대신해서 이거를 증명해주고 우리가 또 정책을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그렇죠.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될 때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굉장히 시그널 읽는 기간도 있고 굉장히 긴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빨리 보완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빨리빨리 업데이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검증했을 때도 굉장히 빨리빨리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오스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접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치.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치. 제가 맨 처음에 10월 달에 10월 맞나요? 9월인가요? 그때 이오스를 샀을 때 딱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길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탁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었죠. 블로그원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오스 사이트에 Q&A 섹션에 뭐 이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 거기에 이제 블로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만 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향후 만들어지는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토큰들, 코인들은 본인들이 전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애플리케이션도 뎁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생겨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이오스 홀더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뭐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컸던 게 그러면은 지금 EOS는 ERC20 토큰이잖아요. ERC20 토큰이 뭐예요? ERC20 토큰은 이더리움의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토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이름만 EOS라 찍혀 있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스마트 지금. 컨트랙트 코인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거기 위에 솔직히 쉽게 말해서 거기 위에 찍혀 있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냥 EOS 블록체인을 구동할 때 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EOS가 미래인 건 알겠다. 근데 내가 지금 산 EOS 토큰 이거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블록체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동될 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애플리케이션도 다른 코인으로 막 나온다는데 그럼 내 건 뭐냐 이랬는데 어제 일자로 굉장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1월 13일 날 서울 르 메리디안 호텔에서 EOS 공식 미덕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나요? 거기서 이제 에버리피디아 관계자들이 나와서 스페셜 어나운스먼트에서 본인들의 토큰은 이제 ICO나 토큰 세일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EOS 토큰 홀더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IQ 토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에버리피디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위키피디아랑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영어로 구동되는 이 위키피디아 형식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여기서 IQ 토큰이라는 걸 만들고 있대요. 정확하게 어떤 재원인지는 확인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아무튼 됐든 간에 이제 그 코인이 나올 때 그 코인 이오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뎁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나눠주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끝날 때 우리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뎁스 개발자들도 비슷한 컨셉의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EOS 레딧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EOS 홀더였는데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이 된다 이러면서 EOS 기술을 믿고 있었는데 우리께 그 무용지물이 아니었음을 어제 드디어 알게 됐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는 EOS 지금 토큰 그 밸류 플러스 IQ 코인 그건 확실해졌으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OS 홀더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2세대 설명을 드렸는데 EOS가 굉장히 2018년도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EOS를 더 알고 싶으시면은 EOS 공식 미덕 어제 있었던 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오시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백서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서 한번 공부해 나가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EOS를 2018년도에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왜냐면 2018년 6월에 EOS가 공식 런칭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이제 ERC20 토큰보다는 이제 새로 런칭되는 EOS 소프트웨어에서 구동되는 다양한 뎁스 블록체인들이 사용이 될 겁니다. 6월입니다. 6월. 이번 6월에 런칭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또 하나 있긴 하죠. ICO가 1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EOS가. 그럼 뭐 안타까운 건가? 안타까운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매일매일 수만 개, 수백만 개의 EOS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뭐 많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추세들이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유지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6월이 거의 다 다가왔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발전들도 보이고 로드맵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유심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